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윤석열 검찰청장의 비리 정황들. 오늘도 여지없이 범죄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이제는 일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경향신문 강진구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이른바 포스코건설 엑스파일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청장과 한동훈 검사장 두 사람에게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기자는 5일, 나는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이 봉인한 포스코건설 엑스파일 사건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한다며, 참고로 포스코건설 엑스파일이 봉인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고 이 사건을 지휘한 3차장은 한동훈이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건설 엑스파일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공보관의 1차 답변이 있었지만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며, 당사자인 윤 청장이나 한 검사장의 직접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는 2009년 최초로 이 파일이 만들어질 때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포스코 직원으로부터 최근 중요한 증언을 들었다며, 검찰이 엑스파일 수사를 덮은 것이 단순한 정관예우나 대기업 봐주기 차원을 넘어 검찰 조직 보호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증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포스코를 연결고리로 한 MB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왜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나는 어쩌면 그 해답의 단서가 엑스파일에 담겨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건설 엑스파일을 만든 것은 2009년부터였다며, 작업은 SK뷰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포스코 엑스파일은 삼성의 엑스파일을 모델로 한 것으로 토목, 환경, 건축 등 각 사업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로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는 엑셀로 된 파일에는 로비 대상별로 100여 개의 필드값이 있다며, 로비 대상별로 마크맨이 지정, 로비 활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체계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당연히 로비 명단엔 검사들 이름도 있다고 들춰냈습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포스코에서 관리한 로비 인맥들이 샅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2018년 7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포스코 엑스파일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압수했다고 했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 2년이 넘도록 개미 한 마리 구속됐다는 얘기가 없다. 관련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결국 쥐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김 빠진 맥주가 되고만 서푼짜리 사건으로 흐지부지 되었던 흑역사를 일깨운 건데요.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를 서초동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4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 윤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7월 당시 한동훈 3차장으로부터 포스코건설 엑스파일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나? 두 번째, 윤 청장이나 한 검사장은 포스코 엑스파일에 검사들 명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세 번째, 압수수색 당시 포스코건설 엑스파일을 관리하던 직원의 차량에서는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발견됐고, 계좌 추적 결과 해수부 공무원 처가 계좌에는 정체불명의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2년 넘도록 관계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네 번째, 2019년 7월 주임검사였던 특수사부의 땡땡땡 검사가 해외 연수를 앞두고 엑스파일을 관리하고 로비를 벌였던 포스코건설 직원 4명을 기소하려 했었다. 당시 검찰 수사관은 사건 진정인에게 처음에는 차장님 결재까지 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을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며 사건이 꺾인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수사관의 말대로라면 윤 청장이나 한 검사장이 기소를 보류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뭐고 수사관이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인가? 그는 윤 청장이 지난 1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다짐하던 날, 나는 대한민국 기자로서
윤석열 검찰이 어떠한 헌법과 법치를 유린했는지 민낯을 고발하겠다고 패친들께 약속한 바가 있다며 이 질문은 그 약속에 대한 첫 번째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청장께서 또다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한 검사장이 대신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역대 최강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안 끼는 곳이 없고 안 간섭한 사건이 없으며 비리라고 의심되는 곳에는 여지없이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마는데요. 이런 자가 현직 대한민국 검찰청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드러난 불법적인 판사 사찰 정황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징계위까지 회부돼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온갖 법조항을 가져와 무력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제보와 증거가 나와야만 그가 멈출 듯 합니다.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이걸 계속 보고 있자니 인간의 이중성의 그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정기국회가 사흘 남았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번만은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계십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교수와 종교인 등 수천 명씩이 검찰개혁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습니다. 다른 입법과제들도 최대한 매듭 짓겠습니다. 입법과제들은 민생과 경제의 회복,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정책의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입니다. 친문 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국회 운영 원리는 합의 처리가 원칙입니다. 또 개원 당시에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 민주당은 이틀 내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무리하고 문제 있는 법안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소리는 공수처법 단독 개정 강행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개시에 화들짝 놀라 국회 법사위 앞에 모여든 국힘당 주호영 대표와 그 당의 의원들의 외침인데요. 깜짝 놀랐나 봅니다. 무슨 죄들이 그렇게 많길래 공수처를 저리도 싫어하는 걸까요? 고 노회찬 의원이 오래전 이야기했던 모기와 F킬러 발언이 생각납니다. F킬러를 피하는 모기 같은 국힘당 의원들의 절규가 저를 미소짓게 합니다.